다음으로 볼 건 바로 플롯이에요. 플롯. 웹소설에서의 플롯. 여러분들 플롯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잘 몰라. 플롯이 뭔지 잘 몰라. 작법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 작법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을 심지어 작가조차 몰라요. 편집자들도 몰라요. 되게 많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플롯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딱 누군가 물어봐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성 작가가 되었어. 희망생이 와서 물어봐. 작가님, 플롯이 뭐예요? 그때 여러분들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럼 희망생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빙다리 핫바지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표적으로 이 플롯을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스토리예요. 도대체 스토리랑 플롯이랑 뭔 차이야? 라고 자주 이야기해요. 이야기 vs 플롯. 스토리랑 플롯 뭐가 다를까요? 그 전에 스토리랑 플롯이 무엇일까요? 둘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나눠져 있잖아요? 스토리 따로 플롯 따로 있잖아요? 나눠진 것을 보면 차이가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지만 어차피 저희는 웹소설 실무에서 쓸 거니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의를 볼게요. 일단 스토리. 스토리는 뭐예요? 이야기죠. 플롯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인물, 주제, 세계, 상징, 플롯 등을 엮어서 촘촘하고 튼튼하게 우리 인간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술의 한 형식이에요. 저희는 가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산 인물을 보면 엄청난 압도감을 느끼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인물의 인생으로부터 예술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의 인생을 기술함으로써 특별한 감흥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고 그게 예술인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에게 독자들이 압도될 때 그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겠죠. 이야기를 봤으니 이제는 플롯을 봐야겠죠. 플롯. 조금 전에 말했듯이 플롯은 이야기의 하위 개념이에요. 이야기라는 거대한 개념을 구성하는 한 가지죠. 저는 이 플롯이 이야기의 다른 구성 요소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기가 인간의 육체라면 플롯은 그 뼈대인 거예요. 그래서 플롯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플롯은 인물의 삶에서 특정 사건을 선택하고 그 사건을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한 것을 뜻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사건의 흐름이 곧 플롯이에요. 플롯은 인물의 삶에서 특정 사건을 선택하고 배열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배제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이 배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애초에 상상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작가 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많은 지망생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상상과 설정, 인물들을 풀어내기 바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 중에 지금 이 문맥과 맥락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채워 넣어야 해요. 그 말인즉 뭐예요? 어떤 설정들은 상황에 맞지 않다면 이야기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다면 배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힘들죠. 지망생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심지어 이 고민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 돼. AI는 당연히 못하고 뛰어난 편집자도 못해. 왜냐하면 편집자는 머릿속에 여러분만큼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직 작가만이 고민해서 선택해야 돼요. 지금 자신이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에 어떤 사건을 선택하고 배제할 건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작가는 자신이 만든 설정을 과감하게 폐기할 줄도 알아야만 해요. 뛰어난 작가일수록 이거 굉장히 잘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건 좀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지망생들이나 저희 학생들에게
매번 제 자주 하는 얘기가 매번 글 쓰기 전에 플롯을 짜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뭘 쓸 건지 대략적으로 1000자에서 2000자 정도 편한 방식으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해도 돼요. 오직 작가 본인만 알 수 있게 쓰면 되거든요. 저는 항상 집필에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플롯을 써요. 제 플롯 작업물을 보여드리면 이래요. 이게 제가 전작에서 작업한 플롯의 일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엑셀에다가 플롯을 적는데 본 집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회차에 뭘 쓸지 한 차례 쭉 적어보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대로. 물론 그 전에 에피소드 전체의 윤곽이나 막의 윤곽, 도의 윤곽도 대략적으로 써놔야겠죠. 그렇게 대략적으로 써놨으면 한층 더 세부적으로 내가 오늘 쓸 회차의 내용을 쓰는 거예요. 정말 많은 기성 작가분들이 저처럼 회차 쓰기에 들어가기 전에 플롯을 쓰세요. 이거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작가, 기성 작가들 좀 유명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해요. 옛날에는 나만 하는 줄 알았거든? 제가 다른 작가님들 만나보니까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안 하는 작가님들도 많으세요. 안 쓰는 작가님들도 계세요. 그건 일종의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망생들, 제 학생들한테 시켜본 바로는 플롯을 쓰고 집필에 들어갔을 때 훨씬 글의 퀄리티가 좋았어요. 훨씬. 그러니까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회차 집필에 들어가기 전에 플롯을, 그러니까 뼈대를 잡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플롯을 좀 디테일하게 잡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사까지도 생각하는 거 다 적어요. 그래서 최소 2000자 이상, 많을 때는 5000자 이상 쓸 때도 있어요. 당연하지만 플롯을 이렇게 써도 막상 집필 들어가면은 내용 많이 바뀌어요. 지금의 저는 플롯이랑 본편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 대략 1000회차? 1000회차 정도까지의 글을 쓰기 전까지는 항상 플롯이랑 본편의 내용이 달랐어요. 한 1000회차 정도 쓰고 나니까 플롯과 내용이 동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플롯이랑 본편이랑 내용이 달라지는데 상관없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나쁜 게 아니냐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죠.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저의 경우에는 이 플롯이 초고였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 회차를 집필할 때 플롯보다 훨씬 더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 좋다라는 게 주관적인 거여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더 좋은 글이 나왔다고 느꼈어요. 더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느꼈어. 그리고 이렇게 플롯을 미리 짜두고 들어가면 좋은 점이 이미 이야기가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 뭐예요? 문장, 캐릭터, 대사, 설정, 개연성 등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신경을 쓸 여력이 많아져요. 왜? 이미 뼈대를 이루는 플롯을 잡아놨거든. 난 살만 붙이면 되거든, 거기다가. 사람의 뇌에는 한계가 있어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양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글을 쓰는 건 뇌의 다양한 부분을 활용하는 복합적인 활동이라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런데 플롯이라는 뼈대가 있으면은 여유가 생기죠. 즉 뭐예요?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더 많은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플롯을 쓰고 집필에 들어갔을 때 더 괜찮은 글이 나오는 거고요. 물론 지망생들은 체감 못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지망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거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말해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제가 막 시키죠. 무조건 쓰라고. 왜냐면 사실은 플롯 쓰면은 말했잖아요. 본편 5000자, 플롯으로 2000자에서 쓰면은 많을 때는 1000자도 넘게 써야 돼. 한 회차를 쓰는데. 지망생들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회차에 들어가기 전에 500자, 600자라도 좋으니까 짧게 플롯을 잡고 들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디테일하면 더욱 좋아요. 디테일하면 더욱 좋아.